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석열 총장이 드디어 자연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2편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사퇴를 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사퇴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왜 하필 지금이냐? 이제 일단은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1년 전에는 대선을 못 나오게 이제 민주당에서 법을 바꿨기 때문에 일단은 대선용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이분이 대권을 잡느냐 못 잡느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권을 수월하게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뭐 제가 이렇게 뭐 이런 거를 뭐 대권을 잡는 방법을 얘기하면은 뭐 그 사람이 막 대통령이 되는 거냐라고 또 물어보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이런 말이나 이런 영상을 집중해서 좀 제대로 안 보시는 분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분이 뭐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일단은 급으로서는 이 사람의 급으로서는 대선급의 주자는 됐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여권에서 1위라고 나와지는 이제 이재명 지사와 붙었을 때 이길 거냐 이제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아마 이제 대선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마 이제 1위를 또 금방 차지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저는 그냥 단순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이분이 나가시려면은 그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경험은 없습니다. 이제 인지도라든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총장으로서의 어떤 행적들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자로서의 어떤 검증 과정이 좀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와이프 문제가 조금 시끄럽죠. 그거에 관한 어떤 이제 설왕설래가 굉장히 심할 건데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분이 지금 야당이 후보로 나올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그런 시시비비, 와이프 문제라든지 집안 문제라든지, 그런 행적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돌파를 해낼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머리가 또 좋고, 한 조직의 그 국가 권력의 그 조직의 수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실 쉬운 자리가 아니고 만만한 자리가 아닌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구설은 다 잘 벗어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중도층을 누가 많이 잡느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크게 염려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야당의 후보로 나올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그거 조금 회의감이 들어요. 왜냐면 야당의 후보로 나오는 게 녹록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이 야당으로 가서 또 이렇게 그런 경선에 들어갈 건가 하는 부분에서도 회의적이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갈라져 나오면 또 이제 저기가 문제가 생깁니다. 분열이 됐기 때문에 또 민주당에서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씨가 대권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이재명이 대권 한다는, 대권 먹는다는 소리니 아주 또 지뢰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요 현상만 보자고요. 요 현상만. 저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거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그런 예언같이 막 그런 소리를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야당이 후보로 나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그냥 야당이 들어가서 후보의 경선을 하다 보면은 야당의 인물들에게 집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해볼 싸움으로 이게 정말로 다음 대선에, 제가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다음 대선 또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도 아직까지 그 말이 유효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대통령 많이 욕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직 바닥 민심은 20대와 30대의 여성 그리고 40대랑 50대의 여성들이 지금 민주당을 절대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표층에 이게 싸움을 붙여놔도 여성과 여성의 싸움을 보자 보면은 그 여당 지지세가 7입니다. 지금 이제 야당 뭐 다 합쳐서 그게 3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의 몰표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선거를 이기지를 못해요. 지금 그 전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대 애들이 지금 젊은 애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부분에서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좀 성대결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되니까 여성의 지지층이 강해요. 남성들은 지지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 상황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 보수 야당에서 이 다음 대권을 먹으려면은 이 남자들을 위한 정책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여자들을 다 배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자들을 이제 해준 정책은 이미 이제 정책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정권에서 그렇고 박근혜 정권 때 여성을 위한 정책은 수립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계획대로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해주고 이제 이렇게 계획대로 정권에 상관없이 이거는 이렇게 해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남성들을 위한 정책이 없어요. 이 정책을 해주는 정당이 이거를 이제 몰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해주지 못하죠. 왜냐면 지금 여성 그 페미니즘의 이런 그런 목소리가 거세기 때문에 정당들이 이거를 막 그 여성단체라든지 여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정신 박힌 여자라면 그런 지금 나오는 정책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윤석열 씨가 야당의 대표로 가려면은 이제 그런 난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제3지대에서 이렇게 세력을 만들 텐데 문제는 또 여기서 안철수 씨랑 연합을 하느냐 적이 되느냐 하는 판가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씨가 이제 대권을 만약에 서울시장이 되면 대권을 이제 나오지는 않는데,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안철수와 윤석열의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서울시장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씨가 이거를 먹죠. 뭐 이제 먹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들끼리 하는 소리는 거니까. 근데 이 제3지대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세력을 모은 다음에 이제 그 야당에 들어가서 경선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녹록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세력이나 이렇게 전국적인 조직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목이 윤석열 씨가 대권을 잡는 방법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이제 붐을 일으켜서 이렇게 당선이 돼야 되는 건데, 일단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기가 어렵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또 다른 인물들이 이렇게 영입을 해서 당을 만들 거예요. 아마 만드실 텐데 대선 나가려면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던가 이제 이 정권의 인사들을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수당에서 예전에 MB랑 이제 우리 그네 정부에서 쓰던 사람을 쓰시면 안 되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있던 사람들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 중도에서 싸움에서 이겨요. 어차피 보수당은 찍어줄 거잖아. 윤석열 씨가 나오면. 그러니까 보수당에서도 윤석열 씨가 그 보수당 지지자분들도 윤석열 씨가 민주당 인사들을 영입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저쪽에서도 어느 정도 표가 좀 넘어와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그런 런닝메이트를 그래서 지금 약간의 학자라든지 약간 지금 윤석열 씨는 전투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그러니까 관료라든지 학자의 어떤 그런 인사를 중용해서 쓰시는 게 좋고, 아마 미국식으로 아마 러닝메이트를 한번 구성해서 하셔서 이렇게 우리는 이런 후보를 내겠다라고 이런 뭐 조합으로 정권을 이렇게 창출해서 정권을 이제 운영하겠다라고 미리 밝혀주면 오히려 그게 더 이렇게 그런 할 때 이런 반발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 유권자들이 우리 그런 그 윤석열 씨가 민주당의 인사를 데리고 와서 하는 거를 거부감을 일으키면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민주당에서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야 선거 전략이 이거 됩니다. 왜냐면 그 민주당 사람들은 이 선거에 대해서 지금 20년 집권의 플랜으로 지금 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이 내부의 사람들을 끌고 오지 않으면 이 선거는 힘들어요. 설령 윤석열 씨가 야당의 힘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단일 후보가 되어도 저쪽 사람들을 영입해 오지 않으면 이 선거는 집니다. 문제는 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민주당의 핵심 사람이 들어와야지만 이 선거를 이겨요. 그래서 저는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제3지대에서 이렇게 하되,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지금 3고 초량 소고든 10고 초고든 3고 초려든 10고 초려든 하셔서 데려오시고, 민주당 사람들도 마찬가지, 민주당에 관련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데리고 오셔야 돼요. 아니, 지금 이제 진중권 씨도 아마 이렇게, 진중권 씨가 직접 못 오신다 그러면은 그분을 통해서 막 계속 소통을 하고 그분의 도움을, 그분이 언론 플레이에 좀 강하니까 그런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일단 1차 목표가 야당과의 경선에서 어떤 후보가 붙어도 우리 윤석열 씨가 이긴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후보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방송은 이렇게 감실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 이제 자꾸 이제 혼동하시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 방송이 예언을 하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약간 신점으로 봤을 때, 우리 윤석열 씨가 이렇게 하면은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게 운명이면 정해지지 않네.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나 자기 명예나 이런 거는 운명도 있지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을 봐야 됩니다. 조상에서 과연 닦았느냐, 조상에서 밀어줄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관상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재명 씨 조상과 윤석열 씨의 조상이 붙으면 이 세력이 누가 더 강하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에서 이제 조상의 기세는 이재명 씨 가문이 더 이렇게 탄탄해요. 탄탄한데, 그러면 그런 이제 조상을 조금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윤석열 자꾸 말이 대표라 나오네. 뭘 하긴 할라나 보다. 말이 대표라 나가서. 윤석열 씨가 조금 조상을 좀 밀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설계를 해주는 거냐 따라서 많이 틀리고, 그리고 사는 집터도 좀 중요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됐을 그 때에 조금 집터를 좀 관리를 해줬으면은, 이렇게까지 조금 힘든 상황은 안 생겼을 거죠. 집토도 중요하고요. 옆에 참모도.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옆에 참모들이 만들어준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의 권력 의지도 있었지만, 옆에서 만들어준 것도 있고, 자기 권력 의지도 있었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옆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측근들이나 그런 어떤 핵심적인 관련자들을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제지를 못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빚을 졌기 때문에 측근들이나 이렇게 당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안 보이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박차고 못 갑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왜 시끄러웠냐? 노무현 대통령은 빚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에게만 빚이 있었지, 당에서는 그 양반은 떳떳했거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야.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러냐면은, 자기 세력 없이 옆에서 추대해줘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 아무튼 간에 우리 윤석열 씨가 이 제3지대에서 만드신 다음에 인사 영입을 하시고, 보수적
인사보다는 약간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시면 다음 싸움에서 유리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보수 지지자들 분들도 저 사람 민주당 사람을 왜 데리고 오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이유가 있다. 왜냐면 저쪽의 전략을 알아야지만 선거를 이겨요. 민주당 집권 20년 계획을 지금 저 사람들은 계속 세우고 있고, 그게 몇 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5년, 10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이겨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저쪽에 선거 전략을 아는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민주당 집권 20년 플랜 그거를 굉장히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치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 사람들이 와야지만 이 선거가 이긴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씨가 그거를 잘 이용하면 다음 대권을 이길 수가 있고 이용할 수가 있고, 일단은 우리 보수 쪽에서도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도 민주당 쪽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좀 의아해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좀 지켜봐 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씨가 대선에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방송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은 각자의 급이 있기 때문에, 급인 주자인 사람이기 때문에 해보려면은 다 해볼 수 있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기네 지네 이게 아니라 저는 이거를 이렇게 게임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전략 게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아마 지금 비벼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야당의 이제 그런 단독 후보로 추대를 받아야지만 같이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3자 대결 나갔다 그러면 또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음 대선, 지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다음 대선도 좀 재미있게 게임을 하려면 무조건 1대1이 싸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게임으로 보자고. 국군으로는 민주당이 한 번 더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이왕 달라질 거면 좀 스펙타클하고 재미있고 정말 영화처럼 뭔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게임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이제 좀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또 사람의 운명에 관해서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